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아껴두었던 가장 애정하는 지표 DMI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나 MACD와 같은 지표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듯하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세련되게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알려드리는 지표인 만큼 키움 차트 기준으로 차트 설정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차트의 초기값 설정 화면입니다. 차트 기본 설정 방법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되나 빠르게 다시 알려드릴 테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상단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OA 값을 240, 2평 종류는 지수로 수정합니다. 라인 설정 넘어가셔서 240을 제외하고 전부 해제합니다. 240을 클릭하고 색상은 보라색, 너비는 3으로 해줍니다. 스케일로 넘어가셔서 로고 적용을 해주고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더 심플하면서도 눈 건강을 위해서 배경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가운데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단추를 눌러줍니다. 차트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백은 20 정도로 키워줍니다. 화면 설정으로 넘어가서 바탕색을 선택하시고 다른 색 선택 후 가장 연한 회색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격자 무늬까지 없애시고 싶으시면 저와 같이 보조선의 가로선, 세로선 항목도 바탕색과 동일한 색상을 선택하여 화면을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래량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 2평은 참조를 안하므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인 설정에서 거래량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합니다. 이것으로 심플한 화면 구성은 마쳤으며 오늘 강의 주제인 DMI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메뉴 단추를 누르고 DMI를 타이핑하여서 그때 나오는 DMI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긴 DMI의 아무 선이나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은 14로 두고 라인 설정에서 DI 플러스는 붉은색에 너비 2, DI 마이너스는 푸른색 계열로 너비는 2, ADX는 짙은 회색, 너비 2로 수정하고 기준선은 참조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거하여 준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DMI 창의 우측을 클릭한 상태로 위로 드래그하여 거래량과 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차트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지표를 설정한 상태로 강의는 트레이딩 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은 리튬 테마 초우량주인 포스코 엠텍 보시겠습니다. 지표 설정을 정리하면 보라색은 242평, 하단 지표의 붉은색은 DMI의 플러스 D, 푸른색은 마이너스 D, 회색은 ADX가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듯이 보조지표가 캔들과 추세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추세 분석을 통해 최소한 상승 초입 국면 또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국면인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보시면 큰 파동은 아직 완전히 242평의 안착을 못했지만 이 잔파동을 보시면 242평에 안착을 한 모습으로 장기 파동 또는 단기 파동이 이제 막 242평 안착을 보이면서도 시세가 터지지는 않은 것이 안정성은 높고 앞으로 높은 주가 상승을 해나갈 잠재력도 많으므로 보조지표로 분석을 할 만한 훌륭한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엠텍은 추세상으로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으므로 DMI로 넘어가겠습니다. DMI 지표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정 기간 동안 고가와 고가 또 종가 간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이 붉은색의 D 플러스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상승 추세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대로 저가와 저가 또 종가 간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이 D 마이너스는 그 값이 증가한다면 하락 추세로 나아감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수 타점으로 노려야 할 곳은 이미 캔들상 상승 국면의 초입이라고 분석은 완료가 된 상태에서 DMI 지표로 넘어갔을 때 화면에서 보시듯이 DI 플러스가 대체적으로 DI 마이너스를 앞서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잠시 잠깐 DI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엎치락 뒤치락 치열하게 싸우다가 DI 플러스가 막판 힘을 발휘하면서 다시 위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 또는 DI 플러스가 꾸준하면서도 미묘하게는 앞서고는 있지만 시세는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DI-가 다소 힘을 보이며 간격을 좁히려는 찰나 DI 플러스 입장에서는 역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안정성과 추가 상승을 모두 감안한 최고의 타점 후보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MTech 차트 보시면 242평위를 안착한 상태 중에 DMI 지표를 보실 때 전반적으로 붉은색의 플러스 D가 지속해서 마이너스 D를 앞서다가 딱 하루 이날 역전을 당했다가 정확히 하루 역전을 허용하고 다시 재역전을 해냈으므로 긍정적인 상태로 점수를 줄 수 있으며 하루 이틀 더 보시면 DI 플러스는 위로, DI 마이너스는 아래로 벌어지는 모습에서 필수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추세로 보나 DMI 지표로 보나 모두 훌륭한 매수 타점 후보로 손색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 매수 타점으로 실제 매수를 하신다면 시장에 꽤나 많은 종목이 나타나거나 같은 종목이라도 정확히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선택의 혼동이 생기게 되므로 최종 조건 두 가지를 덧보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짙은 회색의 ADX를 참조하는 것인데 타이밍상 조금 전 설명드린 DI 플러스와 DI-가 뭉쳤다가 벌어지는 이상적인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그 전제 조건이라면 동시에 또는 그 직후 ADX 또한 충분히 눌러진 상태에서 기울기를 아래서 위로 돌리는 상태까지 보여진다면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겸해 또 훌륭한 최종 매수 타점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위해서는 캔들을 보셔야 하는데 바로 이 DI 플러스와 DI-가 벌어지며 시그널을 보여준 당일의 캔들 고점을 뛰어넘는 종가를 주목하고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는데 이 캔들이 만약 DI 플러스 마이너스가 신호를 보여준 좋은 캔들이라면 이 캔들의 고점을 평행선으로 오른쪽에 그었을 때 이것을 종가로 뛰어넘는 캔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종가상으로 마무리되든지 또는 이것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장중에 보일 때 즉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1월 25일은 ADX상 기울기가 위로 꺾이지는 않았으므로 최종 매수 타점은 아니며 그렇다면 다음으로 24일의 고점을 넘었으며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그나마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에도 살짝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5일의 캔들이 힘에서 살짝 못 미친다는 것이지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갔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계속해서 위로 나아간다면 지표는 언제든 최종 매수 신호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초집중을 하고 다음 캔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중 큰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생겨나는데 이미 추세와 DI는 완벽한 상태로 ADX 또는 24일 고가만 뛰어넘으면 매수하겠노라 결심을 한 상황에서 28일 이 캔들을 통해 ADX는 위로 꺾였으며 이 고가선마저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최종 매수 타점의 모든 조건을 완전 충족시키며 미리 계획한 대로 장중 매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파동의 초입 국면에서 최소한 단기 파동의 상승률을 취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단기 파동상 고점이라 판단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장기 투자 성향이시라면 이제 막 좋은 상승 초입 국면에서 시원하게 터진 단기 파동인 만큼 긴 시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DMI 지표는 주가가 움직이는 여러 특성을 가장 종합적으로 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만능에 가까운 훌륭한 지표로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의 상단 지표와 함께 하단 지표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지표인 만큼 더 다양한 종목의 실전 예시를 준비하여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관심 보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